네, 일단 이렇게 하고 사람 속에 피는 꽃이라고 설명에 보면 방탈출 게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근데 한번 일단 직접 해보면서 뭔지 체험하는 걸로. 좀 비주얼 노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거지. 스토리가 있는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직접 해보고 안 된다고 같이 해. 어느 축제의 날 두 사내는 은밀히 일을 꾸미고 있었다. 알아듣겠나? 이번 일은 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꿈을 댈 시간도 없어. 빠르게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해라. 알아들었으면 썩 꺼줘. 난 내 할 일을 하겠다. 한 사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한 사내는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간다. 그리고 사내는 습격을 받고 지하실로 굴러떨어진다. 뭐죠? 어떻게 일단 이게 이동 Z가 상호작용 뭐지? 이 적는 건 뭐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사람한테 가볼까요? 어?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던 사람이죠? 다 끝났어. 모두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봐요. 괜찮습니까? 뭐라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손이랑 목이 묶여있길래 괜찮은 건지. 괜찮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이렇게 묶은 거 당신이잖아. 기억 안 나? 제가 그랬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지금 장난해? 가짜는 짓 하지 마, 경찰 아저씨. 새로운 신문수법 시험이라도 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 내가? 뭐야? 연기 꽤 잘하네. 진짜인 줄 알겠어? 그러다가 본인 이름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겠는데? 어? 나 그러고 보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 이름 뭔지 아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쳇, 입 다물고 있을걸.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아저씨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네. 아까 제가 봤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엄청나게 구르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세게 부딪히던데 그것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왔나 본데요? 그런 건가요?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러면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게요. 조금이지만 아는 게 있고 여기에 아저씨를 도와줄 사람은 저밖에 없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죠? 제가 아저씨를 도와주는 대신 아저씨는 저를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을요? 네, 저는 아저씨에게 정보를 주고 아저씨는 제게 자유를 주는 거죠. 이 정도는 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죠,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 어쩌다가 그런 꼴이 되셨죠? 제가 왜 묶여있는지 궁금하신다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절 풀어주겠다 약속하셔야 알려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풀어드리죠. 대신 질문 몇 개만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몇 가지 정도는 답해드릴게요.
당신 누구죠? 실명은 비밀. 부를 때는 모란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웬만큼 답해드렸으니 이제 풀어줄래요? 왜요? 제가 위험한 범죄자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치만 잘 생각해봐요. 전 아저씨처럼 심창이라니까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식 단원이라고도 하기 애매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 착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해치는 짓은 못해요. 게다가 여기서 나가려면 제 도움이 꼭 필요할걸요? 절 풀어주시면 아저씨가 여길 빠져나가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죠?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오는 게 빠를 거예요. 저기 계단 위 지하실 문을 보고 오세요.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 지하실 문이 아까 그 자물쇠 그건가? 책장 조사. 다양한 책들이 꽂혀있다. 어떻게 조작하지? 라디오를 틀어둘 필요 없다. 아! 분위기 우울한데 틀어놓을 법하지 않나요? 턴테이블 조작. 올릴 LP판이 없다. 아니 근데 라디오 틀어둘만 하지 않나? 아무튼 여기 문을 봐봐라. 아 여긴가? 문은 굳게 잠겨있다. 보아오락을 풀어본다. 아까처럼 1897을 해보자. 아 6자리네? 6자리 생각 못했어요. 문 주변을 관찰한다. 저게 뭐지? 저기 옆에 그려진 그림들? 순서대로 십자가, 전파, 꽃인 것 같다. 십자가는 10. 전파는 모르겠다. 그냥 돕자. 그럼 여기가 1897인가? 아 라디오? 아 여기 일단 1897 여기 한번 아까 넣어보고 1897에 왜 보라색이 돼 있었던 거지? 일단은 돌아와서 다시 대화를 나눠보자. 어때요? 나갈 수 있겠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밀번호 몰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신참이라 혁명단에 대해 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내는데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지하실 문 도어락 옆에 문양 같은 게 3개 있지 않았나요? 그 문양들은 단장급들만 아는 암호로 비밀번호를 표시해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양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면 어서 저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좋아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요. 그럼 일단 제목에 걸린 자전거 체인부터 풀어볼까요? 갖고 계신 열쇠로 저를 풀어주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예? 뭐라고요? 잠깐, 이 자전거 체인 설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자전거 체인의 열쇠는 1층에 있겠네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아저씨가 1층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수밖에. 그러면 전 여기서 아저씨가 1층으로 올라가는 걸 도울게요. 아저씨는 1층에 올라가면 열쇠를 찾아주세요. 아셨죠? 네. 일단 그러면 급한 대로 제 손부터 풀어주시겠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 있나 찾아봐주세요. 모란의 목에는 철 와이어로 된 자전거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손은 밧줄로 꽉 묶여있다. 유리 조각 정도면 밧줄을 자를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잘못 잘랐나? 아닌데 나 잘 잘랐는데? 뭐지? 내가 지금 못 잘라서 눈치 주는 건가? 이게 뭔가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데? 이 인물인가? 이거 뭐죠? 주인공?
와, 훨씬 낫네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풀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죠.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문 옆에 있는 낙서 중 첫 번째가 십자가라 그랬죠? 공포 태그는 못 본 것 같아요. 내 기억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십자가라면 분명 저희 단장하고 관련이 있는 걸 거예요. 애매하지만 말이 되군요. 그러면 오늘의 구절은 몇 번이죠? 그건 몰라요. 저도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구절이 뭔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단장이 성경책에 뭔가를 표시하고 자기 락커에 넣어두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의 락커를 한번 뒤지세요. 락커 안에 성경책이 있다면 저한테 갖고 와 주시겠어요? 제가 어디에 표시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네. 혹시나 도움 필요하시면 제게 물어보세요. 저는 어디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모란에게 도움 구하기와 아이템 보여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락커에 모란꽃 모양이 있던데? 단장의 락커는 계단 쪽 락커의 왼쪽 거예요. 그 대나무 스티커 붙은 거요. 아, 비밀번호에 대해. 비밀번호는 저도 모르는데? 일단 아무거나 찍어보는 거 어때요? 보통 자기 생일 같은 거 비밀번호로 해두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단장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단장 생일이 정확하게 일주일 뒤니까 일단 한번 입력해보시죠. 근데 단장의 생일이 일단 지금부터 일주일 뒤라고 했거든요. 지금 날짜를 알아야 돼. 달력이 그려져 있는 화이트보드다. X표 쳐져 있는 건 이미 지난 날짜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은 5월 11일인 걸까? 그럼 일주일 뒤면은 5월 18일? 조사한다 말고 0518. 오, 락커가 열렸다. 락커 안에는 빈 가방, 옷가지 등 잡동사니가 들어있었다. 락커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성경. 일단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성경책 갖고 오라 했으니까. 유리조각은 내가 아직도 갖고 다니는 거야? 표지에 꽃과 십자가 문양이 붙어있는 성경책이다. 맞아요. 이게 단장의 책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비밀번호가 총 6자리고 낙서는 3개였죠? 그러면 분명 각 낙서가 비밀번호 2자리를 의미하는 거일 거니까? 십자가의 낙서는 29를 의미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29, 십자가는 29. 자, 이제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낙서가 꺾은 선 모양이었던가요? 저 라디오 같은데 진짜? 그건 아마 라디오 주파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라면? 저희 혁명단끼리 암호방송을 주고받는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주파수를 통한 암호방송으로 서로 소통하거든요. 물론 이 주파수는 매일 바뀌고 주파수는 혁명당 간부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공유되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만큼 비밀번호에 쓰이기 적합한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도 맨날 달라진다는 건가? 근데 영 아니에요. 전파래요.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 주파수는 뭐죠? 전에 간부들이 라디오 조작하는 걸 훔쳐봤는데 주파수 맞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는 대충 어린 짐작이 가능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저 라디오가 구조가 이상해요. 도무지 작동법을 모르겠어요. 간부애들도 작동법을 못 외웠나봐요. 그래서 무슨 쪽지 같은 거 보면서 라디오 만지던데요? 그 쪽지는 어딨나요? 쪽지는 단장 락커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두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작동법만 알아낸다면 주파수 때려 맞추는 건 쉬울 거예요. 채널을 이것저것 틀어서 저한테 들려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서 일단 쪽지, 무언가 적힌 종이. 방에서 나가는 게임이에요. 일단
아, 이거를 보여주면 되나? 아닌가? 그냥 아닌가? 쪽지를 보여주자. 무언가가 적힌 종이다. 오, 찾으셨군요. 이게 라디오 조작법 쪽지 맞아요. 쪽지 내용 알아보시겠어요? 여기 적혀있는 게 주파수 종류 맞추는 방법이에요. 라디오 조작하면서 이 쪽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기. 일단 꽃 모양 떴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49? 이거 맞죠? 이거 맞아요. 이 코미디 방송에 암호가 조금씩 섞여있네요. 무슨 내용이죠? 에이, 그건 비밀이죠. 아무리 아저씨라도 이것까지 알려줄 순 없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주파수가 몇이죠? 75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낙서는 아마도 75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비밀번호는 2975가 되는 거네요. 맞죠? 와, 벌써 두 개나 알아냈어요. 이제 마지막만 알아내면 돼요. 일단 2975? 이제 마지막 낙서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잠깐만, 책 하나 떨어졌다. 1984. 책 밑에 무언가가 있다. 아, 주인공 어떤 사람이죠? 아, 이끼, 어서오게. 오랜만에 보는군. 잘 지냈는가? 최근에 그래도 기운 많이 차렸다고 들었네. 전에 많이 힘들어하던데 괜찮아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최근에 자네가 여동생 일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능력 있는 자네답게 비밀의 핵심부까지 잘 파헤친 것 같더군. 하지만 그 때문에 높으신 분들께 불편을 끼쳤다고 들었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어떤가? 과거는 그만 되주고 여동생의 일은 그냥 보내주자고.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는 걸 자네도 잘 알 걸세. 전쟁 이후의 혼란은 여전하고 반역 세력 또한 곳곳에 숨어 있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높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다네. 그런 분을 살리기 위해 자네 동생의 피가 사용된 건 명예로운 일이지. 사람을 살리는데 내 동생의 피가 왜 필요해? 그 아이는 애국자며 그 아이의 피로 국가는 구원받았네. 국가는 자네의 여동생의 명예로운 희생에 큰 감사를 표하네. 그러니 국가가 자네와 자네 여동생에 대한 감사를 거두지 않아도 되도록 묵묵히 어둠 속에서 알겠나 이끼? 그니까요. 그러고 보니 이제 마지막 낙서의 숫자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낙서로 숫자를 추리할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 마지막 번호가 뭔지 전 알거든요. 네? 그 번호가 뭡니까? 제가 듣기론 18이었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틀렸는데? 번호가 틀린 것 같다. 이럴 리가 없는데? 2, 9, 7, 5. 나는 끝에 이게 너무 수상해.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거 꼭지점 개수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07인 거지. 2975, 07. 2975, 07. 틀린 것 같다. 아, 또 틀렸어? 아, 저 돌아가야겠다. 저기요, 비밀번호가 잘못됐잖아요. 저기요. 뭐야, 왜 돌아와요? 빨리 나가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네? 그럴 리가요? 18 맞아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어요.
18이 낙서와 관련 있는 게 확실한가요? 그게 임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 숫자는 18이라고. 마지막 숫자? 무엇의 마지막 숫자? 그것까진 못 들었는데? 마지막 숫자라길래 당연히 도어락 비밀번호인 줄 알았죠. 그거 말고 더 들은 건 없습니까? 그냥 임원 애들이 저기 지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들은 게 끝이에요. 진짜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어쩌죠? 이 지도 앞에서? 보드에 지도와 인물 사진, 자료들이 붙어있고 몇 개는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 조금 찢어진 포스트잇도 붙여있다. 순서대로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 글자가 쓰여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 지도에 대해 한번 물어보죠. 마지막 숫자는 18이라 했고 엿들은 앞뒤 맥락 어차피 모른다 하지 않았나? 또 물어봐야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도랑 TV를 보면서 얘기하던 것만 기억나요. 지금까지 알아낸 낙서 숫자들 첫 번째가 29, 두 번째가 75, 마지막은 18인 줄 알았는데 대체 뭐죠? 일단은 TV를 그럼 또 보자. TV 조작. 설마 TV도 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아까 그거잖아. 이 지도에 CA. 지금 여기 CA. 그 다음에 이게 그 채널 아니야? 뭐지? 이거 또 질문하자. 평소에 TV 채널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 TV 없나? 물어보는 거기에 없네요. 일단 CA. 잠깐만. 일단 주황색이 C, 초록색이 A. 주황 C, 초록 A. 주황을 C, 초록을 A. 그 다음에 18? 아닌가? 보라색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18 하면은 TV 화면에는 어느 축제의 거리가 보인다. 77. 거리 기둥 중 한 곳에 꽃 낙서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77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낙서는 77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297577. 문이 열렸다. 잠깐 버튼이 왜 있는 거지? 그럼 나가자. 여기가 1층인 건가? 여기도 똑같이 뭐야 이거 똑같이 틀면은 똑같은 라디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안 틀어야지. 불온 분자들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창문에 그렇게 적혀있네요. 뭔가 위험해 보이는 가방이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해보자. 뭔가 조사할 만한 게 이런 책장이 많겠지? 뭐지? 바닥에 다 깨진 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모란이네.
근데 주인공 저 얼굴에 저거 쓰고 있는 것부터가 너무 수상한데? 윤회, 끝없이 반복하세요. 업적이 깨졌거든요? 너는 끝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세계 또한 끝에 도달하였다. 이 세계에는 네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작은 진실 셋이 남아있다. 이 진실은 아주 작지만 강력하여 모든 것의 끝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락커, 일기장, 서랍장 안에 그 진실들이 잠들어 있다.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울 힘을 너에게 주겠노라. 에? 아, 잡담하면서 막 생일 같은 거 알아낼 수 있나? 설마? 아, 그리고 표지도 바뀌었네요. 여자의 얼굴이 원래는 사람 얼굴이었는데 꽃으로 가려졌어. 그리고 이거 버튼들도 이상해졌어. 뭐지? 이거로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 하면 새로 하기 아니겠지 설마? 이봐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멍을 그렇게 오래 때려요? 뇌진탕이라도 다시 오신 거예요? 에? 왜 나 또 여기에? 무슨 소리예요? 단장 락커 확인해본다고 한 이후로 계속 여기에 서 계셨잖아요. 머리 부딪힌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나 보네요. 불쌍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혹시라도 몸 상태 안 좋으면 쉬면서 하세요. 시간이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 그쵸? 무엇을 할까? 일단 잡담하기. 나이는 몇이더라? 21죠? 생일은 다음 달 27일이에요. 성인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와, 뭐 했다고 벌써 1년이 지났지? 나이 먹으니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나보다 연장자 앞에서 무슨 말을? 6월 27일. 락커가 열렸다. 락커 안에는 락커 안쪽에 명함이 한 장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애가 여동생 같은데? 또 늦었어. 저번에 일 때문에 늦고 다신 안 늦겠다고 약속했잖아. 오빠 거짓말쟁이. 꽃다발 하나로는 화 안 풀어. 100만 개 사줘야 돼. 뭐? 오는 길에 나쁜 사람 혼내주느라 늦었다고? 오빠 착한 일 하고 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번만 봐줄게. 수연이는 오빠가 경찰 일 할 때가 제일 멋있어. 명함. 이거를 왜 저 여자의 락커에서 나오지? 여기 아까 택배 상자에 다손국집 있었거든요? 설마 일기장도 한번... 이게 아닌데? 일기장. 노트를 본다. 아, 뭐지? 일기장도 이것도 그러네. 음악 전공이니까 저게 음표가 붙어있는 거네. 틀렸다고? 그러면 1987 아까 못했던. 틀렸다고? 이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한번 이거 보여줘 볼까? 낡은 다솜꽃집의 명함이다. 땡땡동 BD 외에는 알아보기 힘들다. 뭐예요 그게?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데? 잠깐만, 설마? 좀 가까이 갖고 와봐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맞네, 다솜꽃집. 제 락커 여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 명함, 당신하고 어떤 관계죠? 제가 그걸 왜 얘기해야 해요? 지하실 나가는 거랑 상관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이 명함 집었을 때 기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이걸 보고 기억이?
대체 무슨 기억이요? 여동생에게 병문안을 가는 기억이었습니다. 여동생? 여동생이요? 아저씨한테? 하하하, 여동생이라니. 하하하하.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제 여동생 생각이 나서요.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쌍둥이 여동생. 쌍둥이라면 얼굴이나 그런 게 똑같은? 그 명함 사실 저희 가족이 하던 꽃집 명함이에요. 그거 보니까 간만에 옛날 생각이랑 가족 생각도 나고 특히 동생 생각이 나서 살짝 웃음이 나왔네요. 아, 그래. 저희 가족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동생 기억같이 아저씨의 기억이 더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가족 이야기까지 괜찮은 겁니까? 기억 찾는 거 도와주겠다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라서요. 그렇다면야 꽃집과 가족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 옛날 일부터 얘기해야겠네요. 꽃집을 한창 하던 게 저 어릴 때니까요. 우리 가족이 반지하에 모여 살 때, 저와 제 동생이 꽃에 파묻혀 살 때, 그 10년 전의 일들을 아저씨께 이야기해드릴게요. 여주인공도 뭔지 모르겠어. 저희 어머니는 옛날엔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원래 피아노를 치셨다던가?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난은 꽃잎도 찢어버리는가 봐요. 저희 집에는 주부만 있을 뿐 꽃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제 여동생은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돋았잖아. 너 이러다 목까지 부으면 진짜 큰일 나. 빨리 여기서 나가자. 꽃 근처에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버틸만 해. 언니도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치만 언니,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혼나면 어떡해. 게다가 저번처럼 엄마가 언니를 때리기라도 한다면. 언니, 항상 미안해. 알레르기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알레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건 괜찮지 않나? 동생한테 물어보라는데?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화분을 보기 좋게? 화분 정리법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색은 빨간, 분홍, 노랑, 보라색 순이었고 같은 색 꽃 두 개는 꽃이 많은 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정리해놨을 거야. 그치만 괜찮겠어, 언니? 꽃 만지면 붓기가 더 심해지잖아. 언니 무리하지 마. 나 버틸만 하니까. 빨분노보. 빨분노보. 뭐가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빨분노보. 근데 꽃이 많은 게 오른쪽이래서가 이렇게인가?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다. 저희 집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과 소리내 웃으며 지냈던 기억이 흐릿하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어딘가에서 부모님, 동생하고 뛰놀았던 기억들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전쟁 중에 만나셨대요. 피난길 위해서 서로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셨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직후 어머니가 저희를 임신하신 탓에 부모님은 안정적인 돈벌이가 필요했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아버지가 마침내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대요. 한동안 장례를 치를 일이 많으니 꽃이 많이 필요할 테고
앞으로 삶이 나아지면 꽃을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은 여기저기서 돈을 구해 꽃집을 열었고 그즈음 저희가 태어났죠. 딸, 분, 예상대로 문을 연 꽃집은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죠. 그 잠깐의 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가족 같았던 순간이었어요. 길거리에 K 장군의 사진 걸리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상인회에서는 높으신 분들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하려고 상점마다 돈을 거두기 시작했죠. 그때 부모님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돈을 내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꽃집은 반역자의 집으로 소문나게 되었어요. 저희 꽃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졌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꽃집을 살려보려 애쓰셨어요. 상의도 해보고 뇌물을 직접 건네기도 하셨죠. 하지만 한 번 씌워진 오명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고 꽃집을 찾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꽃집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동업자가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그렇게 점점 저희 집은 무너져 갔어요. 저희 자매가 꽃을 보면 기침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뇌물 안 줬다고 왕따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언니 도와서 같이 일할게. 걱정 마 언니,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 꽃 조금 만지는 것쯤은 괜찮아. 그리고 둘이 하면 훨씬 빨리 끝나잖아.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내 동생. 귀엽고 사랑스럽고 불쌍한 내 동생. 쌍둥이인 저와는 달리 항상 조심스럽게 웃고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던 아이.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주 많이 사랑받았을 아이. 저보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더 심했으면서 언제나 저를 먼저 걱정했어요. 제 동생이 없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자매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 건 부모님에겐 재앙이었어요. 저희 얼굴이라도 팔아서 꽃집에 손님 좀 모으려 했는데 완전 물거품이 된 거죠. 사람 없는 꽃집 안, 알레르기로 숨도 못 쉬는 아이 둘,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눈치만 보며 기계처럼 하루 종일 하루하루 사셨고 어머니는 기이한 종교에 빠져들었어요. 백목화님이라는 걸 모시는 그 종교는 어머니가 꽃집에 병 쪽으로 집착하게 했죠. 그런 두 부모 사이에 저희는 방치됐어요. 아니, 차라리 정말 방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저씨?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왜 갑자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뭐라도 떠오르신 거예요? 락커가 열려있다. 락커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둘 다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 둘 다 과거가 만만치 않은데? 이 주인공도 그렇고, 아니, 이게 무슨. 아저씨 정말 뭔가 떠오르신 거예요? 뭔데요? 뭐가 떠오르셨는데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여동생하고 부모님에 대한 것들 조금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신호네요. 이대로 계속 힘내보죠. 무엇을 할까? 잡담하기. 뭐 다 보여줬나 보네. 일단 성경책 보여주자. 맞아요. 이게 단장의 책이에요. 당장 것이 확실해요. 굳이 읽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꽃집 과거 이야기는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예요. 네? 예, 뭐 그래요. 아무튼 간에 6장 29절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총 6자리고 낙서는 3개였죠? 그러면 각 낙서가 비밀번호 2자리를 의미하는 걸 거니까 십자가는 29예요. 자, 이제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낙서가 꺾은 선 모양이었던가요? 그건 아마 라디오 주파수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라면? 저희 혁명단끼리 암호방송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주파수를 통한 암호방송으로 서로 소통하거든요. 물론 주파수는 매일 바뀌고 혁명단 간부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공유되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만큼 비밀번호에 쓰이기 적합한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라디오 주파수는 뭐죠? 당연히 전 모르죠. 대체 아는 게 뭡니까? 저한테 그러지 마요. 그렇게 중요한 걸 저 같은 말도 안 되는한테 알려주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전에 간부 애들이 라디오 조작하는 거 훔쳐봤는데 주파수 맞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는 대충 어린 진작이 가능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저 라디오가 구조가 이상해요. 도무지 작동법 모르겠어요. 간부 애들도 작동법을 못 외웠나봐요. 그래서 무슨 쪽지 같은 거 보면서 라디오를 만지던데요? 그 쪽지는 어디 있습니까? 쪽지는 단장 락커에 있을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작동법만 알아내면 주파수 때려 맞추는 건 쉬울 거예요. 채널 이것저것 틀어서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 마법의 메모장. 그 다음에 이거 뭐 대충 돌리고 이것도 대충 이거 엄청 멀리 돌렸던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다시 75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돌리면서 다른 채널을 들어보랬어. 한번 다른 채널 듣자. 힌트를 더 얻자. 그 다음에 이거를 4 이거를 5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이거를 6 이거를 1 그 다음에 이거 4 이거 2 그 다음에 X 키고 X 키고 그 다음에 이게 2 그 다음에 이게 3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꽃 모양 맞춰보고 다른 채널을 들어볼까? 아, 내가 이미 꽃 모양을 맞춰서 못 듣는 건가? 아! 그냥 틀어볼걸. 아무튼 이 라디오 지금 들리는 방송에 대하여 뭐지? 낙관적인 그런 업적을 깼어요. 이런 세상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근데 이 채널 맞지 않나? 나 문양에 대하여 그건 주파수 종류를 표시해둔 거예요. 아,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 하면 이거 뜨잖아? 일단은 여기까지인 건가? 일단 저장 한번 좀 하고 주파수도 75잖아? 한번 아까 했던 거 그냥 뚫어볼까요, 그냥? 아니야, 그러면은 잡담을 더 못하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 채널 맞지 않나요? 나 지금 잘한 거 같은데?
찾으셨군요. 이거 쪽지법이에요. 아, 지금 그가 맞췄잖아. 지금 주파수 맞춘 거 아닌가? 뭐지?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 방송 맞고요. 저는 암호가 들리고 있죠. 근데 아저씨한테 알려줄 순 없죠. 이거였는데? 왜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이미 통과한 건가? 괜히 말 걸기. 뭔가 잡담도 안 되고 물건 보여주기도 뭔가 할 게 없고. 이거는 라디오 그거라고. 아니면은 다른 채널을 듣고 와야 되나? 라디오에서 지금 안 넘어가는 거 보면은 뭔가 아무 채널. 아니야. 아까 무슨 별 모양 채널도 있었거든요. 그 별 모양 채널을 들어볼까? 그거를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이었나? 2, 3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더니 무슨 별 모양 채널도 있었는데? 얘를 4로 다시 옮겨볼까? 4, 5. 그 다음에 이 위에를 여기를 X. 이러면 한번 이렇게 옮기면은 뭐가 되는 거지? 아, 십자가? 다시 뭐. 이 방송은요? 잡담하기. 아까는 꽃 모양 생겼는데 이번 십자가 모양이네?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아까 말했듯이 전공이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클래식이 나올 때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요즘은 클래식 채널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제가 직접 틀어버려요. 어떻게 말입니까? 저기 있는 턴테이블 저걸 이용해서 틀죠. 저걸로 제가 갖고 온 LP를 틀어요. 단장이 저건 음악 감상용 아니라고 가끔 잔소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LP를 숨겨두고 몰래 듣고 있죠. 일기장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생의 일기장. 그냥 상황을 기록하기. 노트를 본다. 책장 조사. 낡은 일기장. 동생. 쌍둥이 동생이잖아. 그럼 같은 날이 생일이 아닌가? 6월 27일? 왜 쌍둥이인데 다른 날 생일이지? 아니면은 4년 앞서 떠났다고 했었나? 1893년. 맞았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언니와 내게 화를 냈다. 꽃준비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소리쳤다. 꽃가루 때문에 숨쉬기 힘든데 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눈물이 났지만 언니 손을 꼭 잡고 참았다. 오늘은 화분을 깨트려 엄마에게 혼났다. 기침하다가 옮기던 화분을 놓쳐버렸다. 엄마는 내게 마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언니가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언니가 대신 맞고 말았다. 맨날 나 대신 혼나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떤 손님이 비싸 보이는 큰 악기를 가게에 두고 갔다. 나무로 된 악기라 빨리 찾으러 와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다. 그치만 나는 손님이 잊어버리고 안 찾으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니랑 같이 갖고 놀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악기 주인이 악기를 찾으러 왔다. 경찰 아저씨였는데 키가 좀 작아 보였다. 아저씨는 악기를 받아보더니 곰팡이가 피었다고 했다. 엄마는 꽃집이 습해서 그런 것 같다고 사과하며 대신 버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때 언니가 버릴 거면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고 아저씨에게 물어봤다. 아저씨는 우리를 쓱 한번 보고선 악기를 주셨다. 그리고 조그만한 LP판도 같이 주셨다. 정말 착한 아저씨다. 그런데 꽃집에서 나갈 때 아저씨 표정이 엄청 안 좋아 보였다. 악기가 상해서 많이 슬펐나 보다. 불쌍한 아저씨. 책 안에 LP판이 숨겨져 있다. 나 알았다. 나 숨겨진 내 기억 다 찾았다. 그 경찰관 아저씨 나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그냥 이제 바이올린도 그냥 그니까 이제 얘네가 또래 애들이니까 그냥 여동생 생각나서 이렇게 보면서 슬픈 표정 짓고 이제는 LP판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 너희에게 LP판도 주마 하면서 이렇게 딱 주고 간 거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이 애가 나를 못 알아보도록 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다시 대화. 뭐예요 그게?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더 가까이 가져와 주실래요? 이거 설마 일기장에서 꺼내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아니 그보다 왜? 이 낡은 LP판은 왜 있는 겁니까? 왜냐니 당연히 듣고 싶어서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차이코프스키의 코스텔 왈츠. 이걸 보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억이요? 혹시 또 동생 관련 기억인가요? 이것과 똑같은 LP를 동생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저도 이 LP판 어릴 때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요? 더 기억나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LP를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음악을 듣다 보면 기억이 더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턴테이블 있는 거 보셨죠? 그걸로 재생해보시는 거 어때요? 턴테이블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전원이 안 켜진 거라 그래요. 저 라디오를 이용해서 턴테이블을 켜면 되거든요. 아까 주우신 종이 한번 주실래요? 제가 조작법 적어드릴게요. 두 번째 조각. 저 조각을 다 모으면 엔딩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럴 거라는 예감이 드는. 이 노래를 들으면 꽃집의 어두운 밤이 떠올라요. 달빛이 스민 꽃들이 우리를 조용히 노려보던 밤들. 따가운 밤의 공기와 차가운 도시 소음이 저희 목을 조르던 밤들. 동생과 함께 선율에 기대어 지새우던 밤들이 기억 속에 있어요. 1973년 가을. 어릴 적 우리 가끔씩 꽃집 안에 갇혀 밤을 지새웠어요. 알레르기가 심해 손님 앞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화분이라도 하나 깨트리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뒀어요. 처음엔 저희를 향해 소리 지르고 손찌검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턴 귀찮다는 듯 말없이 저희를 꽃집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리셨죠. 잘못했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도 우리 목소리는 문을 넘지 못했고 문 밖에선 어머니의 기도 소리만 되풀이됐죠. 그렇게 저희는 꽃에 파묻혀 하루하루 시들어갔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발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가버렸어. 말도 안 돼. 어떻게 해야 하지? 괜찮아? 숨 쉴 수 있겠어?
기침 계속 하잖아. 얼굴도 빨개지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나갈 방법 찾아올게.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나갈 방법이 없어. 문 여는데 쓸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일단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상점 가니까 밤에도 사람이 있을 거야. 근처에 누가 지나가면 내가 소리 질러볼게. 숨쉬기 많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사람이 올 때까지만. 왜 그래? 괜찮아? 그렇게 숨이 막혀? 정신 차려! 오, 숨쉬기! 괜찮아? 숨 쉴 수 있겠어? 다행이야.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우리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디론가 도망가자. 어딘가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빠의 텅 빈 눈빛이 닿지 않는 꽃향기 없는 땅 위에서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있자. 어디에 가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같이 있으면 분명 행복할 거야. 왜 그래? 밖에 소리가 무서워? 밖에 개 짖는 소리 같은데 많이 놀랐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무서운 소리 안 들리게 내가 음악 틀어줄게. 아까 낮에 받은 LP 내가 갖고 있거든. 너 낮에 LP 보고 엄청 관심 있어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몰래 빼뒀지. 어때? 좀 낫지 않아? 어? 왜 그래? 또 숨 막혀? 다 당황하지 말고 아까처럼 심호흡해. 차분하게 천천히.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금방 괜찮아져서. 그래도 음악 틀어두니까 좀 더 빨리 가라앉는 것 같다. 그치? 나중에 이런 LP들 더 구해올게. 쓰레기장 좀 뒤져보면 상태 괜찮은 게 몇 개 있을 거야. 있잖아. 너 어른 되면 음악가가 되는 거 어때? 지금 음악 듣고 있는 네 눈빛 엄청 반짝이고 있거든.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말해봤어. 어때?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밝은 네 얼굴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악기 해보고 싶은데?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뭐 그런 것들 있잖아. 피아노? 피아노가 하고 싶다고? 그렇구나. 피아노 연주자가 되겠다니. 네가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 엄청 예쁠 것 같아. 언젠가 그 직접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악기 하나 해볼까? 너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 우리 같이 예쁜 드레스 입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눈부신 조명빛 받으며 사람들에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지? 넌 피아노 하기로 했으니 나는 그래, 바이올린을 하면 되겠다. 지금 이 음악처럼 피아노랑 바이올린 둘이서 하면 되겠네.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연주해볼까?
이런 건 연주해봐야 할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네가 듣고 나 재능 있는지 말해줘. 바이올린 악기 가방이다. 오늘 낮에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주고 갔다. 악기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다. 우와, 엄청 신기해. 소리가 진짜 예쁘다, 그치?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게. 내 연주 잘 들어줘야 해. 뭐야? 이거 완전 재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처음 연주하는 거잖아. 어때? 괜찮았어? 듣기 좋았어? 나 좀 재능 있는 거 같지? 왜 그래? 뒤에 뭐라도 있어? 너 지금 뭐하니? 반성하라고 벌써 해놨더니 장난이나 치고 있어? 아, 죄송해요, 엄마. 아, 대체 우리가... 응? 뭐라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 건데? 너 지금 뭐라고? 엄마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꼭 근처에 있으면 아픈 거. 동생은 더 심해서 숨도 못 쉰다고 했잖아. 꽃병 깨트린 것도 실수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 했잖아. 기침나서 그랬다고. 꽃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아빠도 꾹 참고 이래도 화만 내고. 대체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너희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오빠, 수술하는 거 많이 아플까? 나 아픈 거 싫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안 아프게 해달라 하면 안 돼? 한숨 자고 나면 끝나 있을 거라고? 거짓말. 오빠 또 나 놀리는 거지? 진짜 한숨만 자고 나면 돼? 다행이다. 한숨 푹 자고 건강해져서 올게. 혹시라도 내가 엄청 깊게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그땐 오빠가 꼭 깨워줘야 해. 알았지? 아, 상처가 과거의 상처예요? 그렇게? 결국 그 꽃집에 밤새 갇혀 있었어요. 다음날 보니까 꽃다발에 맞았던 자리에 긁힌 자국이 엄청 크게 나 있더라고요. 상처가 깊었는데 제대로 소독도 못했고 내버려두니까 흉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흉터 크기에 비하면 시시한 이유죠? 근데 아저씨,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예요? 아, 또 딴짓하고 있었어. 아, 왜 또 사람 말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러고 있어요? 혹시 뭐라도 떠오르신 거예요? 아니, 딴짓하고 있었어. 아, 응? 라디오 채널이 다른 곳으로 맞춰져 있다.
이거 원래 그 스토리잖아. 그 75. 이번에도 뭔가 떠오르셨나요? 뭔데요? 좀 쓸만한 기억이에요? 그러고 보니 라디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이거 맞아요. 이 코미디 방송에 암호가 조금씩 섞여 있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에이, 그건 비밀이죠. 아저씨라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 채널 주파수 몇이죠? 75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낙서는 아마도 75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낸 비밀번호는 2975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와, 벌써 두 개나 알아냈어요. 이제 마지막만 알아내면 돼요. 이제 마지막 낙서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마지막 낙서만 알아내면 되죠? 하지만 이번엔 낙서로 숫자를 추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번호 뭔지 저 알거든요. 그 번호가 뭡니까? 제가 듣기론 18이었어요. 이러면 비밀번호는 297518이 되겠네요. 이제 지하실을 나갈 수 있겠군요. 1층에 올라가시면 기억하시죠? 저 열쇠 찾아줘야 돼요. 노력해보죠. 이거 같아요. 뭐야, 왜 돌아와요? 빨리 나가셔야죠. 지금 뭐 하세요? 비밀번호 틀렸어요. 네? 그럴리가요? 18 맞아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다고요. 18이 낙서와 관련되는 게 확실한가요? 그게 임원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 숫자는 18이라고. 마지막 숫자? 무엇의 마지막 숫자? 그것까진 못 들었는데. 마지막 숫자라길래 당연히 도어락 비밀번호인 줄 알았죠. 그거 말고 더 들은 건 없습니까? 그냥 임원 애들이 저기 지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걸 들은 게 끝이에요. 진짜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어쩌죠? 아, 그래요. 뭐든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아저씨도 뭐든지 돕겠다고 하셨죠? 그 말 꼭 지키셔야 돼요. 알았죠? 물론입니다. 18. 18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발음이 비슷한 다른 말하고 헷갈렸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러면 대체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지도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으니 주소와 관련된 걸지도요? 그러고 보니 오늘 축제 행진을 18번 길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이거랑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축제라는 건 뭔가요? 아, 그렇네. 그것도 기억 안 나시겠네요. 며칠 전부터 일도 못하고 길을 쓸고 닦고 했다는데 어휴. 그러고 보니 애들이 저 지도 앞에서 꽃집에 관해 얘기하는 걸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꽃집? 꽃집이라면 설마? 네, 맞아요. 아마 다솜 꽃집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거는 왜? 글쎄요, 무슨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지도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다솜 꽃집에 대한 걸 최대한 찾아보는 거 어때요? 아까 준 명함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조사해봐도 좋을 테고요. 아까 그 TV 채널 다시 틀어볼까요? CA81? 그 채널을 일단 다시 틀어보자. CA81 어느 축제의 거리가 보인다. 거리 기둥 중 한 곳에 꽃낙서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엔 77이라는 숫자가 쓰여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낙서는 77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해보자.
저 CA 뒤에 저 글자들은 뭘까? 그리고 저 밑에 왼쪽에 찢어진 포스트잇은 또 뭘까? 뭐지 대체? 서랍 조사도 이게 안 됐었지? 이것도 아예 안 나온 거죠? 아직까지? 저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장 좀 한번 하고. CA18? 지금 내가 저장이 CA18? 내가 지금 다른 거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있나? 아니 왜 그러십니까?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화재로 무너진 꽃집이 보인다. 화재? 일단은 L 왼쪽 점 오른쪽 L 왼쪽 점 오른쪽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에는 함 뭐지? 일단 보여주자. 나무로 된 함이다. 뚜껑에 자물쇠가 걸려서 열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설마 저기 서랍을 열어보신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왜 그걸 함부로 열어봐요? 그거 당장 내놔요. 함부로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여자의 힘이 왜 이렇게 세? 나는 성인 남성인데. 근데 여동생이 진짜 이쁜데? 안 돼. 안 돼. 1978년 부모님은 저희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죽었어요. 평소처럼 꽃시장에서 꽃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화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부모님에게 돌진했더나 봐요. 부모님의 차는 몇 바퀴나 구르고 꽃들은 형체도 없이 짓 이겨졌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부모님의 시체는 결국 화장했고요.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현실이라는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화로에서 나온 두 사람분의 죄를 쓰레받기로 쓸어담고 나서야 그제서야 숨이 트였어요. 마치 첫 숨을 내쉬는 아기처럼요. 동생아, 이제 우린 자유야. 우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자. 이 꽃집에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꽃 한 개 하나 없는 도시로 가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여기 나가자니? 갑자기 그런 말을? 난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우리 전부터 말했잖아. 이 꽃집 떠나서 도시로 가자고. 도시? 우리가 도시로 가서 뭘 해?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돈은 걱정 마. 이 꽃집을 팔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하기로 한 것도 있잖아. 같이 음악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꽃집을 판다고? 이런 낡은 꽃집 팔릴지도 모르겠고 팔린다 해도 푼돈에 팔릴 텐데
그 돈도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쩌려고? 게다가 음악이라니 우리가 음악 같은 걸 어떻게 해?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연습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언니, 이상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냥 여기 있자. 꼭 꽃집 말고 다른 거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같이만 있자, 응?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계속 있으라고? 끔찍한 기억들만 가득한 이 지옥에서? 너야말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우리 어릴 때 약속한 거 아니었어? 너는 피아노 치고 나는 바이올린 하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너 지금 이상해. 그래, 장례식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 걸 거야.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자세한 건 너 진정됐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해. 일단 이 꽃집은 팔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고. 됐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너는 나보다 이 꽃집이 더 중요한 거야. 나랑 함께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꽃집에서 괜찮은 척하며 버티는 게 너에겐 더 편했던 거지. 난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어. 여기에 있으면 옛날 기억들이 기어 올라와. 내 목을 조여. 거울에 내 흉터가 보일 때마다, 손끝에 얼굴 흉터가 느껴질 때마다 억울하고 아팠던 이곳에서의 밤이 자꾸 생각나.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이 꽃집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싶어.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꽃집이 좋으면 평생 여기서 살아.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여길 떠날 거야. 그러니 너도 너 혼자서 사는 법을 배워. 여기서 숨막혀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 그 뒤로 동생을 다시 볼 일은 없었어요. 집에서 나온 후론 꽃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음대에 들어가는 일에만 집중했죠. 동생의 말대로 전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었어요. 음대에 들어가 기숙사로 가게 된 건 꽃집에 나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간만에 꽃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심한 말 한 거 사과도 할 겸으로요. 오랜만에 간 꽃집 근처의 거리는 한산했어요. 예전보다 사람이 적었고 또 조용했죠.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어요. 구름 잔뜩 낀 하늘, 낡아 빠진 주택 건물들, 녹슨 가스 배관들과 이빨 나간 보도블럭들. 그 끝엔 꽃집이 불에 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죠.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다녔어요. 주변 상인들, 길 지나가던 행인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누구든 붙잡고 물어봤어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위 당일 경찰들이 꽃집을 부수고 불태웠다고. 꽃집 주인을 때리고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그리고 그날 잡혀간 사람은 저와 너무나도 닮았다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저를 추모해요. 신문엔 저와 닮은 영정사진이 실리고 시위엔 제 얼굴이 앞세워져요. 제가 독재의 희생양이자 저항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살아있지만 동시에 관에 담겨 땅에 묻혔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제 동생은 아직 살아있어요. 어딘가에서 제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미약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꺼져가는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제 동생이.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내 얼굴 잘 봐.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아?
내 동생 지금 어디 있어? 널 찾아갈게. 뭐라고? 당신 동생을 찾는 것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저 속죄입니다. 세상의 압박 따위에 굴복하고 여동생의 복수를 포기해버린 비겁한 저 자신을 향한. 위로 올라가면 열쇠를 찾아오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는 대로 당신 동생 찾는 걸 돕겠습니다. 경찰인 제가 도우면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도시로 나가 속죄를 이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동생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77일치도 몰라요. 네? 저 꽃이 가리키는 숫자 77일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어떻게? 현명단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숫자예요. 다른 걸 조사하다가 알게 된 숫자인데,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혹시 몰라 얘기해봤어요. 아직 아저씨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저 동생을 찾고 싶은 것 뿐이에요. 사실 저도 아저씨 말 믿고 싶어요.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이야기도 진심 같았고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금까지 제게 보인 모습이 진실일 것이라는 거에. 꼭 열쇠를 갖고 오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제 선택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위에 열쇠가 있었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다시 한 번만 잘 찾아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렇게에는 위에 그런 힌트가 너무 없는데? 아까 모란의 생일 일단 그냥 넣어볼까? 그냥 무지성 모란 생일 넣기. 뭐야? 열쇠. 뭐야? 모란이 대장 맞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20대 여성 사망 추정. 땡땡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 A양이 조사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국가보안 사건과 관련해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날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내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그날 조사실 안에서 비명이 났고 이후 A양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양은 조사실에서 외부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일명 이끼 경감으로 과거 유사 사건 10여 건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도 과잉 진압과 잔혹한 수사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과도한 수사와 은폐 시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당국은 여전히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근데 이끼가 나잖아. 뭐지? 이것도 똑같이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라디오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굳이 여기서 켜지는 게 뭔가 수상해. 이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게 뭔가 수상해. 키고 LP판도 켜.
레바논, 여기는 샤론. 응답하라 오버. 샤론, 여기는 레바논. 수신 양호, 용건을 보고하라 오버. 신도가 아닌 혁명단원 1인이 회의를 염탐하던 것을 발견. 즉시 제압하였음 오버. 확인했다. 이후 조치는? 오버. 신도들과 상의 중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함 오버. 은총 운반 가방은 무사한가 오버? 무사하다 오버. 제압된 혁명단원의 이름은 오버? 모란이다 오버. 갈매를 꽃밭 작전을 앞당긴다. 모란에게 은총을 주사하고 지하실 문을 닫아두라 오버. 확인했다. 즉시 실행하겠다 오버. 한 가지 더. 경찰 내부 정보원에 따르면 경관급 경찰관이 해당 아지트로 접근 중. 우리 측 정보원 1인과 동행 중이지만 주의 요망 오버. 확인했다 오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은총 운반 가방을 사수하라 오버. 확인했다 오버. 알겠다. 솔로몬의 꽃이 만천하에 바라기에 통신 끝. 솔로몬의 꽃이 만천하에 바라기에 통신 끝. 아, 나는 정부한테 팽당한 줄 알았는데 저거 그 이상한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란의 엄마가 믿던. 그리고 이게 그 은총 가방인 거고. 이거 들고 나가기 같은 거 없나? 잠깐만, 이거 혹시 비밀번호 똑같이 그건가? L 왼쪽. 그냥 점 달린 L 그 다음에 오른쪽? 아, 이거 진짠데? 이게 그 은총이라는 거잖아? 연구 보고서. 갈매를 꽃밭 작전 도구 연구. 본 보고서는 교리 전파 작전 갈매를 꽃밭에 사용될 도구의 연구 결과를 보고함. 연구는 교리 전파와 파급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됨. 결론. 갈매를 꽃밭 작전에 사용할 도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음. 불안정한 바이러스의 조건은 비오는 날씨와 인구가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극복하기로 결정. 작전명 모란. 배경 및 분석. 대상자는 부모가 열반 홍련 연구를 담당한 신도였으며 어릴 적부터 해당 개체의 지속적인 노출로 면역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대상자의 가족은 모두 사망 혹은 실종 상태이며 특히 기존 모판 대상자였던 쌍둥이 자매의 실종으로 인해 모란이 모판으로 변경됨. 아, 그거 꽃 알레르기가 아니었네요? 해당 인원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체내 발환은 일어나지 않음. 기침을 통해 꽃가루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꽃을 기관지 가까이에 하면 기침 증세가 더욱 심해짐을 확인함. 추천 조치. 대상자를 신도 집단에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감시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운반 용기 내부에는 다음의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음. 감염 확인용 열반 홍련 유리 용기 한정. 은총 바이러스 주사 한정. 백신 주사 한정. 해당 물품들은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할 것. 상호작용은 더 안되고 일단 내려가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감염된 사람은 꽃가루를 내뱉는다 했잖아. 숨 뱉을 때마다. 근데 나 방독면 썼잖아요. 나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까? 사실 자네 여동생 일은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 시위 때문 아닌가? 그 국가 반역자 놈들이 혈액 운송 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벌어진 비극이잖나?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자네 여동생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테고, 안 그런가? 그러니까 자네가 그 반역자 놈들을 전부 잡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나? 괜히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말고 정말로 자네 여동생을 죽인 놈들을 잡자고. 그때는 진실을 몰랐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전 그냥 학생이고 친구들이랑 공부만 했어요. 그날 시위도 친구 따라서 간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사건의 중심부를 파헤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잖아요. 최근 경찰이 적국의 간첩 다수를 검거하며 국가안보 수호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신입 경찰관들의 정밀한 정보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K 장군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헌신에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공수사를 더욱 강화해 간첩 활동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네가 뿌리채 뽑혀 꽃 피우지 못했기에 나의 매일은 너의 장례식이 되었다. 네 향기가 떠올라 괴로울 때마다 다른 일을 꺾어 네 영정 앞에 바쳤다. 이런다 해도 네가 돌아오지도 기뻐하지도 않을 걸 안다. 그렇지만 이러지 않으면 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저 아이도 죽일 건가? 저 아이는 긴 장마 속에 홀로 향 없는 꽃을 피워냈다. 향 없는 꽃은 꺾어도 새로운 흉터를 남길 뿐이고 흉터 속에는 향 없는 꽃이 새로 피어난다. 그 꽃은 네게로 돌아와 또다시 네 목을 조이려 들겠지. 오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만둬. 어때요? 위에 열쇠가 있었나요? 위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자, 아저씨, 시간이 얼마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잠깐만, 저장 시켜주세요. 저장! 근데 저는 방독면 써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넣어주자. 나는 혼자 온 게 아니었더군. 그리고 너도 그냥 말단 혁명 단원이 아니지? 내게 잡힌 건 우연이었겠지. 하지만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날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나? 어? 저는 분명히 치료하기를 눌렀는데 뭐죠? 물리 치료인가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야? 아주 조금이지만 중요한 건 다 떠올랐지.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어쩔 건데? 날 고문하고 죽일 거야? 내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그럴 생각 없다. 이젠 그런 짓 따위 하지 않아. 그러면 나한테 주사한 건 뭔데? 날 손쉽게 죽이려고 독약 같은 걸 주사한 게 아니야? 치료제다. 너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병에 걸렸지. 난 그걸 치료해줬을 뿐이다. 병? 병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짐작 가는 바가 있을 텐데.
이곳이 현명 모의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너도 이미 알잖아. 그 이상은 직접 알아봐라. 어차피 위층에 다 펼쳐져 있으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열쇠는 위에 잘 있더군. 이제 이게 네 목줄의 열쇠인가? 위에서 한참을 있더니 결국 찾긴 한 모양이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왜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왜요? 목줄 풀어주고. 아, 그냥 이렇게 근처에 두고 이제 나는 이제 나가려고? 이쯤에 두면 네가 알아서 주울 수 있겠지. 열심히 발버둥 쳐서 네 자유를 찾아라. 깨진 조각을 주워 숨겼던 것처럼 말이지. 아, 조각을 숨긴 거예요? 아직 우리 서로 나눌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군. 이만 가보겠다. 다신 서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여동생 일은 정말로 미안했다. 이건 진심이야. 야, 기다려! 가긴 어딜 가, 이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여동생은 아직 몰라요. 그 외부로 그 이송됐다고만 하고 그 뒤에 내용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주인공이 일부러 이 표시 이거 나잖아. 나는 평소에도 방독면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나를 애초에 노리고 있었던 것 같지, 여주인공도. 아. 근데 나 그 엔딩이 이런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나는 그냥 이런 종교가 엮일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시 퍼즐 맞추고 이게 어디였더라? 또 읽을 뻔했어. 잠깐만, 이 연출은! 아, 이 연출까지 있었어. 맞아, 맞아.
이거 하고 꼭 저장할 거예요. 일단 저장 좀 하고. 아예 다 지워버리네요. 위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아저씨 시간 얼마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풀어주세요. 풀어준다. 모란의 목줄을 풀어줬다.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그러게요. 나쁘지 않네요. 풀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드디어 너를 죽일 수 있겠어. 업보, 저지른 업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뭐야? 저 어려운 말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상처 속에서 피어난 꽃이 네 목을 졸랐다. 응답 없는 호의는 의미 따윈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 일단 마지막 엔딩. 열쇠 있었나요? 찾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저씨 시간 얼마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빨리 풀어주세요. 죽인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건가? 네? 뭐가 말이에요? 내가 널 때리고 묻기까지 했잖냐? 아, 그거요?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아저씨는 그저 아저씨가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이해해줘서 고맙군. 뭘요?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요.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죠. 점점점점. 아저씨, 어서요. 절 풀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널 풀어주면 깨진 화분 조각으로 날 찌를 건가? 아! 주인공도 눈치챈 거네, 저 화분 조각. 번뇌, 탁한 마음에 사로잡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시작하자 문 열어볼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예 처음부터 해서 그냥? 저도 궁금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297577) 근데 뭔가 시작하자마자 문 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막힐 것 같긴 한데 무슨 연출로 막힐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상황 뭔가 웃기네. 여기서 깨어났는데 그냥 혼자 문 열고 슝 나가기. 그냥 슝 나가버리기. 열리네? 아니, 우와! 우와, 나 진짜 완전 놀랐어. 배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 어쩌고 적혀 있었는데, 와, 나 진짜 놀랐어. 다음 뉴스입니다. 신흥 종교 솔로몬의 꽃과 경찰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열된 시위대의 도노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꽃 신도들은 시청 앞 도로를 점거하여 바리게이트를 치고 주변 상점가를 공격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위한 혈액을 운송하던 병원 차량마저 시위대에 막혀 혈액을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태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시위대를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예의상 말은 한번 걸고 올라가 볼까 그러면? 누가 이런 겁니까? 뭐라고? 아 그래서 뭐라고라고 한 거구나. 다 끝났다 미안하다 하는 것도 동생한테 하는 말이고. 다시 보니 뭔가 이해가 되네요. 아 뭐야. 근데 이 끼라고 어느 정도 정보는 알려줬네. 아이 또 물어봤다. 방금 말했다고 눈치 준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한테 잡혔다. 회의 마치고 해산하고 뒷정리하다가 여기 기습해서 꽁꽁 묶이게 됐다. 엔딩이 아무튼 이제 다 본 것 같네요. 업적이 몇 개인지 한번 보고 와야겠다.
근데 게임 완전 재밌게 했어요. 저는 게임 진짜 진엔딩까지 다 보는데 사실 뭐가 진엔딩인지 모르겠어. 나는 치료한다가 진엔딩 같긴 한데 죽인다도 뭔가 연출이 그것도 여기 사람이 사라진 게 뭔가 죽인다가 진엔딩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짧은 시간에 진엔딩까지 다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재밌게 잘했습니다.